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시캠프 오창일의 광고 기술에서 주관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제 1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긴 15번째 강의로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 강의는 오늘 강의가 종강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도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15강의를 준비해서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요약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 영상에 대한 이야기, 설득 커뮤니케이션 기본 구조, 그 다음에 광고 분석, 광고 비평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내용 분석, 양적 분석을 이야기했고 질적 분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렸죠. 질적 분석의 대표적인 게 기호론적인 분석, 전신 분석적인 분석, 상품 미학적인 관점 이런 말씀을 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전체 강의를 요약하는 짤막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그 중에서도 핵심을 본다면 우리가 분석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분석의 역할이 되겠죠. 그에 대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적 분석, 심층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광고는 결국 상품, 브랜드에 부과되는 기호와 신화, 그 상품의 밸류 체인으로서 첨가되는 가치가 뭐냐고 하는 것은 결국 기호다. 메시지를 부호하고 암호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고 기호는 사용 가치가 아니고 상징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는 말씀드렸고 그것이 결국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 나눴을 때 우리는 결국 광고는 은밀하고 치밀하고 계획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작된 그런 가치 체계 구조를 갖고 있더라 하고 그 구조 속에는 현대의 신화, 과거의 신화가 현대의 신화로 바뀌어서 자본주의 사회의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장치고 제도로서의 광고의 그런 어떤 신화, 가치 체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기호와 신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다수가 옳다고 따르고 트렌드로 추종하는 그런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우리의 기본적 우리가 머릿속에 담겨 있는 우리가 따르고 싶어하는 지배적인 가치관, 뭐 세계관, 뭐 패션관도 좋고 또 철학이 되겠죠. 그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팽만해 있고 모든 사람의 다수가 따르는 동의하는 그런 지배 이데올로기 그런 개념입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알리고 특정 소비자 목표 고객을 호명한다. 특정 고객을 부른다는 이야기죠. 당신을 위해서 만드는 브랜드이고 당신을 위한 크리에이티브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특정 고객을 부르는 그런 의미 전달 체계가 바로 광고다. 이런 것이 바로 핵심적인 요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프로가 되기 위한 공부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새로운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자기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구독하셔가지고 두 번, 세 번 볼 수 있으면 반복해서 학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15번째 강의의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분석의 의미, 영상과 세상의 관계, 의미 구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광고 창작에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생산자가 되야 된다. 광고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되기 위한 그런 학습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의미가 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결국 광고를 어떤 면에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유기체적인 관점입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근데 이 많은 구조, 말하면 인간으로 진단 하나의 세포가 되겠죠. 이런 단순 부품들이 모여서 이루어서 하나의 시계를 만들고 이 시계는 또 가능한 한 명품 시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광고다. 그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 의미를 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볼 때 유기체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표현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냐를 따져보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시계로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느냐. 그죠? 그리고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거, 그 브랜드를 표현한 브랜드의 특성,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특성을 어떻게 소비자 혜택으로 만들어 주느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생성해 내느냐. 의미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성, 제너레이티브죠.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 무엇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할 때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예를 들었었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이 두 마릴린 monroe라고 하는 섹시스타와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사이에 스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가십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케네디 속마음에, 겉으로는 그 케네디 얼굴이고 대통령이지만 속마음에는 마릴린 monroe가 있고, 마릴린 monroe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그 속마음에는 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는 케네디 얼굴이고, 케네디 얼굴의 전묘되어 있는 묘사에 대한 여기는 마릴린 monroe가 들어있다 했던 것이죠. 서로 표면과 심층이 다르더라. 속내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이중초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광고 크리에이티브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과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 컬러, 톤, 그죠? 여러 가지 전략, 컨셉트 이런 것들은 다르게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컨셉트와 메시지, 심층 의미를 발견되는 것이 바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한자의 조성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었죠. 서로 뜻이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더라. 그런 말이고, 의미와 의미가 결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더라.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입니다. 즉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해석소.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해석소라고 이야기했죠. 의미소. 그 다음에 거기는 상호작용하는 코드가 있더라. 지배의 논리가 있고 작동 원리가 있고 또 룰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국 광고 문화와 연결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영토가 있고 코드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실, 책상, 운동장, 예술장소, 그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하나의 구성 요소입니다. 시계의 하나의 부품이죠. 그 다음에 그게 보이지 않는 학칙, 교육과정, 강의, 문화가 있죠. 이렇게 해서 표면과 심층이 합쳐서 하나의 학교가 이루어집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죠. 공, 운동장, 관중, 선수가 있고 거기에 규칙, 기술, 윤리, 스포츠 정신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가치관, 세계관, 어떤 룰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소프트웨어이고 하드웨어죠. 그래서 이 우리 의미 생성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규칙과 소프트웨어 들어갔을 때 새로운 의미가 형성이 된다. 그다음에 그런 표현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숨어 있는 작동 원리가 뭐냐, 작동 원리가 뭐냐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소 이야기했죠. 의미수라 이야기했고 가장 작은 의미 단위, 그다음에 미장센의 어떤 구성, 레이아웃, 몽타주 편집, 시계열적인 분포, 그죠? 갈등이냐, 그죠? 그런 그 따라서 편집 의미가 달라진다 얘기했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갈등 편집이냐,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 교차 편집이냐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코드는 결국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죠. 그 코드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또 분석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잡음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해석에 따라서 재해석함으로써 사회의 관계, 경쟁 브랜드와의 관계, 소비자와의 관계, 트렌드와의 관계를 연결, 상호작용시켜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는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광고 생산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이냐, 수용자, 소비자 역할이냐, 그 다음에 의미 생산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해보면 또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다른 상대방과 토론을 함으로써 굉장히 역동성이고 재미있어진다는 말씀이죠. 또 이 의미 생성의 중량이 뭐라 그랬죠? 분석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런
모범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해냄으로써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서 새로운 재해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업무에 새로운 의미 부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서도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 결국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이라는 것은 표현 요소의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새로운 표면 구조가 심층 구조에서 의미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숨은 스토리텔링을 찾는 것이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분석이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를 즐깁니다. 그죠? 아, 이런 문화가 반영됐구나. 이런 성향 트렌드, 그죠? 메가 트렌드가 반영됐구나. 그 다음에 우리 광고 창의성을 정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고도의 지적 사치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의미가 생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얻는 큰 기쁨, 환희, 엑스타시입니다. 그렇게 기쁜 뜻이 있었네 라고 하는 의미 발견이죠. 그래서 이제 그 표면 구조와 심층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아트와 카피와 아트의 행복한 결혼을 시켜야 된다. 즉,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더라. 유명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하나의 팁, 그죠? 단서, 그 입구를 잘 들어갈 수 있다. 시작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비평과 분석은 관점이라고 하죠. 관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새로운 관점, 사회를 보는 관점, 브랜드를 보는 관점, 소비자의 심리를 탐구하는 관점. 그죠? 그 다음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자체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 상황에 있느냐,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느냐, 그죠? 어떤 특정한 사회 이슈가 터졌을 때 이 광고가 나왔느냐, 이런 표현이 되느냐 하는 컨텍스트, 문맥, 상황,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광고 비평과 분석은 결국 컨텍스트의 힘이다. 컨텍스트의 힘, 전후 상황, 독일의 행태에 대한 시각적 인식 다 다르죠. 한 사례로서 리드라고 하고는 글자가 있지만 거기에 물감이 튀어서 잘 읽히지 않지만은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인 체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되어 있는 인식 체계 속에서는 리드로 읽히더라는 얘기죠. 표면 구조가 가렸다 하더라도 심층 의미는 이렇게 쉽게 읽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은 결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다. 그죠? 요즘 원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고객들, 특히 고객들은 올드한 세대, 50대, 60대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또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수용자이기 때문에 캐치업합니다. 디지털을 캐치업, 따라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기밥, 포기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목표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에 맞추어서 어떤 표현을 해주냐, 어떤 카피를 써주느냐, 어떤 칼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디지털 탄력성, 유연성, 또 그 격차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메시지 개발, 크리에이티브 분석, 크리에이티브 개발이 중요하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인 능동적인 수용자다. 현대 디지털 세계에서는 능동적인 수용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수용자의 종류를 이야기했을 때, 고객의 종류를 말씀드릴 때 크리에이티브하다, 크리에이트가 있다니, 그 크리에이티브하고 컨슈머 합쳐서 크리슈머란 말씀드렸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소비자들이 활동하더라. 그러니까 어설프게 거짓말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성의 효과를 과장해서 표현한다든지 하면 절대 소비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그 광고 크리에이티브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광고 크리에이티브 카피라이터는 확실히 인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비자와 수용자와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사실 중심성,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다른 구성 표현 요소, 해석소와 함께 상호 충돌하고 새로운 의미 생성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된다. 그 출발점은 결국 사실 충실성이다. 팩트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가짜 욕망, 허위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의 소외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다가가고 역으로 공감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품 매각할 때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제 의견과 주장, 감정은 광고주입니다. 결국 팩트, 소비자들이 진정 자신의 생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떤 성분, 어떤 혜택, 어떤 가치, 어떤 기호 가치, 어떤 현대 신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결국 팩트에서 출발해야 된다. 브랜드의 특정,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제안할 때 그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는 교양으로서의 문화, 그죠? 예술적, 정신적 산물로서의 문화, 상징 체계와 생활 방식으로의 문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리산의 장미, 꽃집의 장미, 사랑하는 장미는 차이가 있다. 이런 정신적인 산물에 대한 이해, 또 그런 데다 다양한 지식, 또 다다익선입니다. 많은 말수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공부하시고 이런 강의를 핵심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확장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정신적 가치 체계입니다. 특히 광고는 최대 다수의 최대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소비자, 능동 수용자가 어떤 지배적인 가치체계, 말씀드렸죠. 지배적인 이데올리 속에 살아가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걸 재빨리 캐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한 약속 체계, 이런 의미 약속 체계가 다 있다. 그건 기호라 의미 생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드화되어 있고 그 코드는 서로 약속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고 준수돼야 된다. 우리 교통 규칙이 있듯이 지켜야 된다. 그죠? 준수되고 하나의 질서로서 인식하고 있다. 그 약속 체계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 의미가 잘 된다고 카피 메시지가 자본주의 속에서도 잘 된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역으로 역발상으로 깨뜨릴 때 크리에이티브는 더더 우수하고 탁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또 사실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프로화됐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거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깨뜨릴 때 저 높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나이키 사례를 또 말씀드렸었죠.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 편견이 있었는데 그러한 흑인을 모델로 해서 나이키 30주년 캠페인을 해가지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정신, 기업 철학을 이야기할 때는 효과가 있고 특히 패션 광고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자율성입니다. 가치 기본적인 지배의 가치 체계로 있지만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고 변할 수 있다. 한 특정 집단, 특정 개인이 그렇게 결정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문화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런 문화의 속성을 잘 알았을 때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숨어있는 의미, 심정거지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합니다. 2000년대 초에 즉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그 이전의 아날로그 세대의 차이 정체성과 가치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의 진보, 시간의 진보에 따라서 진화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예측, 그 다음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한 또 기호에 의한 추출, 그에 따른 컨셉트 추출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이중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역시 같이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롤랑 바르티의 의미작용, 의미 생성 과정을 이야기했었죠. 1차적인 의미작용, 2차적인 의미작용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차적 의미작용은 기호로서 기표와 기가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의 기호로서 사용되고 이 기호가 2차 의미작용의 기표가 되고 그 다음에 기표가 기가 되고 새로운
기호가 된다. 이것은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 구조와 이거는 심층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다는 첫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러한 의미 생성, 의미 작용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카피를 쓸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야 좋은가요 할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산출할 수 있는 단계다. 즉 1차 의미작용, 2차 의미작용은 결국 아이디어 발상의 숙성사고다. 숙성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숙성사고가 풀려한 이유는 그만큼 공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결국 어떤 특정 모델, 특정 카피, 여러분 모델만 이야기했습니다만 특정 카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카피 메시지, 컨셉트가 결국 소비자들한테 받아들일 때는 2차 의미작용의 기호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더라. 김연아는 우리가 단순히 군법 수리고 학생, 스포츠 스타로만 인식하지만 그는 표현을 그렇고 진정 우리가 광고가 끝나고 났을 때, 광고 크레딧을 보고 났을 때 우리 속에 남는 이미지는 결국 여성의 자아 실현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다라는 걸 인식시킬 때 김연아가 갖고 있는 모델 파워는 확실히 배가 되고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롤랑 바르트의 이 작용을 광고로 적용시켰을 때 이런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그 사고 과정,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고를 만들 때 생각해라 했을 때 1차 생각, 2차 생각, 1차 생각, 2차 생각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깊이 있고 아주 질 높은 아주 훌륭한 캠페인 컨셉트를 추천하고 캠페인 메시지, 카피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숙성하고 어떻게 자기 아이디어 발상 과정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맡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그 팀의 리더가 되어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미학, 지난 말씀드렸죠. 상품 미학 욕망이 되기 했죠. 광고는 사회적 의미와 그 기호 체계를 만든다. 문화 장치다. 할 말씀 들었고, 광고는 소비자를 호명하는 의미 전달 체계다. 즉, 기호와 상징 가치와 신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담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는 생산과 소비를 매개하면서 자본 친화적인 의미를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죠.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고 교환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없죠. 다만 우리는 그런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우상의 노예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중적입니다. 우상의 노예를 만들기 위한 그런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그 우상의 노예를 만드는 요소, 카피, 메시지, 컬러, 그죠? 컨셉트가 뭐냐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진보하고 발전된다. 숙성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렸습니다. 욕망을 이야기했죠. 욕망은 결국 나의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이었고 또 타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욕망을 따라하더라. 그래서 추종자의 입장에서 욕망이 실현되더라.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결국 타자에 의한 우리 인간이 소비자가, 능동적인 소비자가 결국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단순한 믿음, 가짜 믿음이었죠. 믿음에 자기 스스로가 소외되더라. 나는 무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현대 사회의 정상의 하나이죠. 그래서 광고 갖고 있는 약간의 어떤 비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욕망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분석하는 이유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분석하셔서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고, 그러면 좋은 광고는 이러한 규범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의 질서,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브를 생산하는 능동적인 생산자, 창작을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더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분석의 강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분석은 비평이고 비평은 창작이고 창작은 다시 분석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긴 시간 15강까지 광고 크리에이트 분석 강의를 다 했고 오늘 종강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 또 혹시 중간중간 좀 어려운 용어나 개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광고는 생활 속에 있는 문제,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 크리에이티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주시고 집중하신다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사회에서 광고 회사에서 좀 더 일반 자기 업무에서 좀 더 탁월한 변화된 혁신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사회적 상승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크리에이티브한 생활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또 여러분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